여러분 반갑습니다. 반도체 오빠 최회장입니다. 어느새 또 아침이 밝아왔습니다. 06시 피곤한 하루가 되질 않길 바라면서 여러분들 어떤 일이 또 펼쳐질지 굉장히 궁금하겠죠. 아침 일찍 일어나는 게 피곤해요. 피곤한데 일찍 일어나면 또 피곤하다 보니까 이게 피곤한 하루가 되지만은 평상시 부지런했던 분들은 피곤한 하루가 아니겠죠. 그냥 즐거운 하루가 될 겁니다. 즐거운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고, 부지런히 활동해서 여러분들 또 좋은 에너지 얻고, 아침에 또 기운을 얻다 보면은 하루가 또 잘 풀립니다. 비록 휴일이라더라도 좀 활기차게 좀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활기차게. 날 춥다고 해가지고 웅크려 있지 말고 밖에 나가서 좀 자연의 그 에너지 기운을 좀 느끼십시오. 우리가 보통 사람들과의 관계, 그 관계를 보통 인간관계로 하는데, 그 인간관계는 좁아진 게 아니라 이 좁은 사람만 남은 거라네요. 좋은 사람만 남은 것이라고 합니다. 좁아진 게 아니라 좋은 사람만 남았다. 대학을 졸업하고요. 이제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은 이 점차 인간관계가 뭔가 좁아진다는 그런 느낌이 들죠. 좁아진다는 느낌이 든다면은 그것은 당연하고도 바람직한 일이라고 합니다. 어렸을 때는 같은 반이라는 이유로 또 같은 동네라는 이유로 쉽게 친구가 되는데, 이 나이가 들면은 먹고 사는 일도 바빠져요. 가치관도 달라지기 때문에 그냥 뭐 아무나 그냥 만나기보다는 정말 나와 맞는 사람, 뭐 같이 있으면 뭐 즐거운 사람과 그냥 함께 하고 싶어지는 겁니다. 그냥 함께 하고 싶어진데, 그러다 보니까 나와 좀 결이 맞는 사람만이 이제 주변에 남게 되는 거죠. 나머지 사람들은 저절로 멀어져 가지고 자연스럽게 인간관계의 폭이 좀 줄어든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전만큼 많은 사람이 곁에 남아 있지 않다고 여러분 절대로 뭐 슬퍼하거나 우울해할 필요가 없어요. 응? 인생은 오히려 나이가 들어갈수록 인간관계의 그 숫자를 줄여 나가는 과정입니다. 줄여야 돼. 10명이면 뭐 5명, 5명이면 3명 줄여야 합니다. 줄여라. 결국은 나에게 좋은 사람만을 내 곁에 남기면서 이제 그와 함께 행복한 삶을 만드는 과정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좋은 사람을 단 3명이라도 만들어 놓으면은 그 인생은 성공한 인생이라고 보여져요. 저는 보니까 한 명은 너무 작고 최소한 2명 정도, 뭐 3명 정도가 딱 적당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좋은 사람, 함께 할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없으면은 지금도 늦지 않았으니까 꼭 만드시기 바랍니다. 천회장이 되고 싶다, 천회장 같은 사람 만나고 싶다 하면은 그건 좀 힘들고요. 저는 좋은 사람은 아닌 것 같아요. 나쁜 사람인가? 하여튼 여러분에게 좋은 사람이 꼭 나타났으면 좋겠습니다. 계절은 벌써 한겨울로 넘어가고 있는데, 지금 보니까 한겨울이죠. 2년가량 지속됐던 반도체 시장의 겨울은 서서히 끝이 보이는 모습이라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메모리 반도체 가격 하락세가 드디어 멈추고 이제 반등세가 나타나요. 반등. 그러다 보니 대표적인 반도체 기업 삼성전자, 하이닉스의 실적에 대한 기대감도 높아지고 있다. 증권정보업체에 보니까 국내 증권사들이 내놓은 삼성전자의 올 4분기 영업이익 평균 전망치를 봤어요. 보니까 3조 4,870억 정도를 나타내고 있더라는 거죠. 그 실적의 전망치 하향 조정이 이제 멈춘 점이 주목이 됩니다. 올 4분기 삼성의 그 실적 전망은 올해 1월까지 7조 한 5,280억 정도 됐는데, 3월에는 5조 한 5,767억, 그리고 5월에는 5조 590억, 7월에는 4조 3,598억, 9월에는 3조 6,443억 정도 가다가 10월에 3조 4,759억 원으로 꾸준히 떨어지다가 현재는 3조 4,870억 정도로 약간 소폭 반등을 했다고 합니다.
4분기 삼성의 영업이익 전망치는 지난해 4분기 4조 3,060억보다 약간 19% 정도 감소한 금액인데, 여기서 올 1분기 6,400억, 2분기 6,690억, 3분기 2조 4,030억 정도, 이어서 4분기에는 3조 원대 중반의 영업이익이 나온다면은 실적 회복에 대한 시장의 그런 신뢰가 더욱 높아질 것으로 이제 보이는 겁니다. 이 반도체 올리 기업인 하이닉스의 실적 상향 추세는 더욱 두드러지는데, 하이닉스의 4분기 영업 손실 전망치가 2,944억, 지난 5월에 1조 4,182억, 7월에는 7,590억, 9월은 7,244억, 10월에는 3,635억, 현재는 2,944억 정도 되는 것 같아요. 4분기 실적에 대한 눈높이가 갈수록 높아지는 분위기입니다. 특히 최근에는 흑자전환 전망도 슬금슬금 나옵니다. 지난달 27일 하이투자증권, 29일에는 키움증권 각각 2,750억, 1,220억 정도 영업이익 전망치를 내놨고요. 국내 증시의 그 반도체 투톱 삼성과 하이닉스에 대한 실적 기대감이 올라오고 있어요. 실제 반도체 가격이 되살아난다, 그런 조짐을 보인다는 거죠. 시장 조사 업체에서 11월 기준 PC용 D램 범용 제품의 평균 고정가 1.55달러로 전월 대비 3.3% 상승했다고 집계했고, 두 달 연속 상승세다. 고정가는 반도체 제조사들이 고객사에게 반도체를 공급할 때 받는 가격인데, 이 반도체 기업들의 수익성과 직결되는 가격 지표라고 합니다. 지난 21년 7월 4.1달러였던 D램가 2년 넘게 하락하면서 올 9월 1.3달러까지 떨어져요. 하지만 주요 반도체 기업들의 감산이 1년여간 지속된 데 따른데, 그 공급 축소로 지난 10월에 반등을 했고 11월에도 가격이 또 올랐다, 그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가격이 또 올랐다. 삼성과 하이닉스에 대해서 하이닉스에 이어서 세계 3위 메모리 반도체 기업 마이크론도 최근에 회계연도 1분기죠. 매출액 전망치 44억 달러에서 47억 달러로 높이 잡았는데, 최근에 메모리 반도체 가격 반등에 대해서 큰 의미를 두지 않는 시각도 적지 않고, 가격 반등이 수요 회복보다는 공급 축소에 기인한 측면이 크기 때문이죠. 내년에 상반기부터 반도체 기업들이 생산량을 늘리기 시작하면은 다시 가격이 떨어질 수 있다, 그런 비관론도 있어요. 최근에 삼성과 하이닉스 주가가 보름 넘게 각각 7만원대 초반, 13만원대 초반에서 개걸음을 하고 있다. 그래서 이 때문이다, 그런 분석도 있고, 오랜 기간 반도체 업황을 괴롭혀왔던 그 과잉 재고는 올 연말을 지나면서 점차 해소될 것이다. 다만 하반기로 갈수록 업황의 회복과 공급의 증가가 상충이 됩니다. 메모리 가격의 상승 탄력이 점차 약해질 전망이라고 하죠. 그러면서 내년에 반도체 업종의 실적은 하반기로 갈수록 개선되겠지만은 주가는 이와 반대로 상고하저의 흐름을 보이지 않겠냐, 그렇게 보는 것 같습니다. 상고하저, 현재 그렇게 예상이 된다고 하고 있고요. 그리고요, 지금 삼성의 준 프리미엄 스마트폰 갤럭시 S23FE가 3년 만에 국내 출시됐는데, 중저가 스마트폰 시장이 치열해질 거로 보네요. 여기에 가성비 폰이라고 불리는 갤럭시 A 시리즈도 내년 국내 출시 가능성이 있고요. 당분간 중저가 단말기 출시도 이제 예고되죠. 통신업계에 따르니까 삼성은 갤럭시 S23F의 국내 출시를 12월 8일로 확정을 했고, 세부 출시 계획을 논의하는데, 펜 에디션 모델은 삼성 스마트폰 S 시리즈의 주요 프리미엄 그 성능을 가지면서도 가격이 20만원에서 30만원 정도 낮은 기종이라고 하네요. 이렇게 FE 신제품이 국내에 출시되는 건 2020년 갤럭시 S20FE 이후에 3년 만인데, 직전 모델인 갤럭시 S21FE는 지난해 1월에 공개됐는데, 삼성은 해당 모델을 한국에서는 출시하지 않았습니다. FE는 가격 대비 성능이 이전 입소문을 타다 보니까 이 마니아층이 탄탄한 제품입니다. 앞서서 출시된 갤럭시 S20F의 경우 국내 출시 후에
연간 판매량이 800만에서 900만 대 가량 추정돼요. 높은 판매 실적을 기록했고 당시 그 주력 제품이었던 폴더블 폰 이 연간 판매량을 약간 웃도는 수준이네요. 그래서 이번에는 출시되는 S23FE는 S23처럼 5천만 화소 고해상도 렌즈 3배 광학줌 적용했고 여기 또 와이드 센서가 동일하게 적용돼요. 그 나이토그래피 기능을 탑재했고요. 광학식 손떨림 보정 그리고 전후면의 카메라의 그 동영상 손떨림 보정 기술도 적용이 됩니다. 출고가가 85만 원 안팎인데 출고가 115만 5천 원 그 S23보다도 30만 원 정도 저렴하죠. 지난달 미국에서 먼저 출시될 때 같은 모델이 세전 659달러에 팔렸다는 점에서 한국에서는 10% 이상 저렴하게 나온 셈이죠. 여기에 저가형 스마트폰인 갤럭시 A15도 국내 출시 가능성이 높아지는데 해외 IT 매체 샘 모바일에 따르니까 10만원대 그 저가폰이죠. A15 이거는 미국의 그 월마트 온라인에 올라오는 등 그 정식 출시가 임박했습니다. 국내 출시에 대한 일정이 정해지지 않았는데 갤럭시 A15 모델에 국내 블루투스 인증을 취득했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국내 출시도 가능성이 있어요. 직전 모델인 A13은 지난해 국내 7월에 출시가 됐죠. 그 한동안 출시가 뜸했던 그 FE 시리즈가 국내 시장에 진입한 이후로 정부의 통신비나 정책에 따른 것으로 풀이됩니다. 지난 8일날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발표한 통신비 부담 완화 방안에 요금제랑 그 단말기에 대한 내용이 담겼어요. 구체적으로는 통신 3사의 그 5G 요금제 그 시작가를 현재 4만원대 후반에서 3만원대로 더 낮추고 중저가폰 출시를 확대하겠다는 방안입니다. 단말기 가격 인상으로 중저가 스마트폰에 대한 수요가 늘고 있는 것도 원인이고 국회 국방기술과학통신위원회 소속인데 박안주 의원에 따르니까 올해 7월 기준 국내 휴대폰 단말기 평균가가 87만 3천 원이었네요. 의원실 자료에 따르니까 단말기 구매 비용은 연평균 4%씩 증가를 했다. 뭐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삼성 미래사업기획단 출범에 담긴 그런 의미가 있던데 지금 보니까 연말이 왔고 연말이 왔다는 것은 기업들에겐 인사 시즌이 도래했다. 그걸 의미하겠죠. 이미 많은 기업들이 내년에도 인사를 발표하고 발표를 또 하고 있고요. 기업의 인사는 내년도에 이 기업이 어디에 중점을 둘 것이냐 이 가늠하는 잣대죠. 올 한 해를 평가하고 내년에는 어떻게 가겠다는 그런 메시지를 간접적으로 드러내는 수단이기도 합니다. 기업들의 인사와 조직 개편에 많은 관심을 갖는 이유이겠죠. 매년 연말마다 가장 많은 관심을 받는 인사가 아마도 삼성전자 인사일 거다. 국내 최대 기업이죠. 여기다 또 글로벌 시장에서도 인정받고 있는 곳인 만큼 삼성의 움직임에 많은 사람들이 주목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대체로 기업들의 인사는 두 가지로 나뉘어요. 안정이냐 변화냐. 삼성의 이번 인사는 안정을 택했다는 분석이 있고 삼성의 핵심은 삼성전자의 투톱 체제가 유지됐기 때문이다.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삼성은 한종희 부회장하고 경기현 사장 체제를 내년에도 가져가기로 했다고 하는데 다만 역할 조정은 좀 있습니다. 그동안 한인 부회장이 겸임하고 있던 DX 부분장과 영상 디스플레이 사업부장, 생활가전 사업부장 중에 DX 부분장을 TV 전문가 용서구 사장이 대신해요. 한 부회장이 부담을 덜어줬는데 경 사장은 기존 DS 부분장 외에 SAIT 원장을 겸임했고 이 반도체 분야를 전적으로 맡기는 겁니다. 이렇게 삼성이 이처럼 안정을 택한 것은 대외 불확실성이 커진 만큼 변화보다는 안정을 택해서 내실을 추구하겠다는 의미로 해석해요. 실제로 올해 삼성은 반도체 수요 부진으로 큰 어려움을 겪었고 25년 만에 인위적인 감산에 돌입하는 등 시장 상황에 긴밀히 대응하기 위해서 전력 투구합니다. 따라서 이번 기조를 유지하면서 내년에 실적 턴어라운드를 준비하는 것이 더 낫다는 그런 판단을 했을 거다. 그렇게 보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미래사업기획단이 출범을 한다고 하니까 많은 분들이 좀 기대를 하고 있고 뭔가 변화가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도 다음에 한번 이 관련된 내용을 한번 구체적으로 한번 여러분들에게 다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일요일이니까 여기까지 하고 즐거운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또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해요.